우울하다. 저것만 봤다가는 정신병 생길 것 같아.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요술닥터 권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미술과 의학에 관련된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의사가 되기 전이죠. 처음 경험했던 해부학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요즘에 워낙 이슈가 되는 게 바이러스인 만큼 바이러스와 관련된 미술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나만 재밌나? 제가 코로나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스페인 인플루엔자, 스페니쉬 인플루엔자,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들보다 더 죽은 걸로 집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자가 됐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처럼 팬데믹하게 어마어마하게 생겼던 독감인데요. 화가들도 이 스페인 독감을 지나치지 못했어요. 알려드릴게요.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 젊은 사람들은 사이토카인 스톰이 있거든요. 그 사이토카인 스톰 때문에 많이 죽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스페인 독감은 인플루엔자의 하나였는데 걸리면 우리 면역체계들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면역세포들이 세포 간에 신호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게 사이토카인이라는 건데 이 사이토카인이 스톰, 폭풍우처럼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젊으니까 면역 반응이 거세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는 예를 들면 5개가 들어와서 우리가 5개를 죽여야 되는데 사이토카인 스톰은 500개, 5000개로 인식하고 우리 몸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하게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게 사이토카인 스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면역 기전으로 이 바이러스로 많이 죽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은 화가들도 지나치지 못했어요. 에곤 슐레라고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성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인간의 깊은 어두운 욕망, 죽음, 그리고 인간의 본성 이런 거에 대해서 캐 나간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에곤 슐레라고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여기서부터 딱 머리가 아파져요. 표현주의가 뭘까요? 표현주의란 말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기 라이언이 있네? 라이언을 그리자. 그래서 라이언을 그대로 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가가 저거 라이언이야? 라이언인데 내가 인식한 라이언은 이게 아니야. 라이언이 아니라 고양이야, 고양이. 그러면서 고양이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표현주의예요. 잠깐 맘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곤 슐레도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화가였습니다. 죽음과 소녀라는 게 대표작인데요.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죽음, 사람의 욕망, 원초적인 성복력 이런 거를 다뤘고 누드화도 많이 그렸어요. 저는 조금 그로테스크해도 그러니까 좀 괴기해도 좀 밝고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반면에 이건 그냥 우울해. 그냥 우울해. 악이야, 악.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딱 보고 너무 우울하다. 저것만 봤다가는 정신병 생길 것 같아. 그랬거든요. 나만 재밌나? 근데 이 사람은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28세에 요절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게 가족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가족. 이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어땠냐면 에곤 슐레가 결혼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임신했어요. 부인이.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와 아내와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상상해서 가족이라는 이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임신한 상태로 아내가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에곤 슐레도 열심히 간호하다가 3일 만에 잠깐만요. 헷갈리네? 3일인지 3개월인지인데 3일일 거예요. 3일 만에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은 실제 이루지 못한 에곤 슐레의 욕망이라고 해서 에곤 슐레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여러분들이 또 에곤 슐레는 못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뭉크는 아실 거예요. 이러면서 절규하는 거 있죠? 이러면서 그 그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에르하르트 뭉크입니다. 에곤 슐레는 스페인 독감 때문에 28세에 요절했어요. 하지만
뭉크는 스페인 독감을 이겨낸 화가입니다. 심지어 뭉크는요, 스페인 독감 후에 자화상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그림을 그렸을 정도로 스페인 독감 이후에 자기를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뭉크는요, 사실 제 기준은 아니지만 유럽 사람들 기준에 굉장한 미남이었다고 해요.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본인도 되게 그루밍에 엄청 관심이 많았대요. 근데 되게 잘생겨서 길 가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다시 뒤돌아볼 정도로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는데요. 금발에 파란 눈, 전형적인 미남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절규를 그렸을 정도로 대부분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그림들이 많았는데요. 평생토록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하면서 나는 내일 죽을지도 몰라,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죽음이 날 따라다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 아버지는 군의관 출신인 의사였는데 아버지도 우울증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도 누나도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남동생도 우울증으로 돌아가고 또 한 명의 여동생도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 중에 뭉크 한 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뭉크가 뭐라 그랬냐면 내 피 속에는 죽음이 흐르고 있어. 난 내일 죽을 거야. 그렇게 우울한 그림만 계속 그린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이 화가는 60세 이상의 천수를 누렸습니다. 스페인 독감도 이겨냈어요. 이 스페인 독감을 걸렸을 때가 50대 초반이었는데요. 스페인 독감 이후에 자화상에서 보면 입을 해 벌리고 있고 얼굴을 뭉개놨어요. 잘생긴 얼굴인데 뭉갠 거는 아프니까 보기 싫어서 아닐까? 아파서 초췌한 얼굴을 보기 싫어서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입고 있는 가운이나 이런 거는 어둡지만 화가 주위로 따뜻한 빛이 감돌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 정말 스페인 독감 이겨냈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있을지 몰라. 이런 약간의 희망을 나타낸 걸로 따뜻한 색감이 화가의 얼굴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뭉크도 극복해낸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팬데믹하게 전 세계가 힘든데요. 이 과정 속에서 또 엄청난 미술의 대가가 그린 또는 대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질병이 와도 극복하고 견딜 수 있어요. 물론 죽음의 공포 속에서 힘들 수는 있지만 극복해서 또 다른 문화를 더 창출해내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끝!